스위스에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IDQ가 유럽 최대 양자 암호통신 시험망 구축 프로젝트 중 절반인 1400km에 해당하는 14개 구간의 양자키 분배기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미국 최초의 양자 암호통신망 구축에도 참여했는데요. 보스턴에서 워싱턴 DC 구간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자 암호 통신은 사물 인터넷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보안 기술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요즘 도처에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사물 인터넷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신발, 거울, 심장박동기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집 밖에서 가스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광고들은 미래사회가 매우 멋지고 아름다울 것이라 상상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죠.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해킹 문제인데요. 집안 보일러가 해킹되어 집안 온도가 지멋대로 올라간다거나 거실 전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다거나 하는 건 약과이고, 자율주행하던 자동차가 해킹을 당해 사고가 난다거나 심장박동기가 해킹을 당해 심장이 멈춘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사물인터넷 세상에서 해킹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에 사물인터넷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입니다. 기존의 암호화 방식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암호로 사용할 암호키를 나눠주는데, 이때 해킹당하면 암호키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이후 전송되는 데이터가 뭔지를 해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당하더라도 해독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암호화를 하는데요. 해독 작업을 슈퍼컴퓨터로 해도 1만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론적으로 몇 시간 안에 암호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전 세계가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하던 암호 시스템은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당장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금융거래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의 문제는 인터넷이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양자 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자 정보통신 기술이 제시되었습니다. 양자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있는 반도체나 레이저 포인터, LED 마스크와 같이 친숙한 제품들이 양자의 성질을 이용한 제품들입니다. 양자 정보통신은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를 이용하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은 이러한 광자를 이용해 암호용 키를 전송합니다. 신호를 받는 쪽에서는 광자를 검출하여 전송된 암호키를 알 수 있습니다. 송수신자 외에 제3자가 해킹할 경우 광자의 양자 상태가 바뀌어 원래 암호화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해킹 사실도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never, 안 된다입니다. 그동안 인터넷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제3의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혁명 시기에 단물을 빠른 미국은 인터넷 권력 유지를 위해 지난해 1조 4천억을 양자 컴퓨팅 기술에 투자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양자기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 양자 조정사무소와 백악관의 양자산업 정책을 조언하는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은 양자 컴퓨터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1조 8천억을 투자해 양자 컴퓨터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2016년 8월에 세계 최초 양자 위성 모즈를 쏘아 올렸고 2017년에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2000km 구간의 세계에서 가장 긴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처음 인터넷 패권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으로 대변되는 제2의 인터넷 기술을 주도하고 전 세계 통신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인 막스 플랑크의 이름을 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는 EU는
양자 이론이 강한 유럽이 양자 사업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는 방침 아래 양자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 나온 양자 암호 통신망 구축도 그 일환입니다. EU 퀀텀 플래그십 컨퍼런스라는 회원국 간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시장 선점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을 때 미국에 넋놓고 당한 아픔이 있는 유럽이 이번 양자통신 시대에는 기술을 선도해야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이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데요. 일본 도시바는 양자 컴퓨터에 가까운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소형화 기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NHK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크게 앞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달려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장치가 너무 커 상용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바가 개발한 기기가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현재 금융거래 방식은 싹 다 갈아엎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자통신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기술 개발 지원이 없다가 올해 양자 암호통신 테스트베드 예산 확보에 나섰으나 그마저도 삭감되어 기술을 개발해도 테스트를 해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향후 전세계 통신시장의 표준이 될 기술 확보에 둔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양자기술연구소를 설립해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기술을 개발해오다 세계 1위 양자 암호통신 업체인 IDQ를 2018년 SK텔레콤이 700억 원에 인수했고 그 후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양자 암호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DQ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된 2002년에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회사입니다. IDQ는 스위스에서 암호화폐로 잘 알려진 블록체인,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병원의 양자 암호 기술을 이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자키 분배 암호 생성기 시장 선두인 IDQ는 미국, 영국, 한국에 지사를 내고 양자 사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그룹이 이런 대단한 회사를 인수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SK그룹이 선견지명을 갖고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게 참 천운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택시, 로봇 등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던 기술들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통신망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이도 묵묵히 연구를 수행하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SK텔레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